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이 입양할 분을 찾는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아기를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건넨 뒤에 피해 아동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서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고 있는데요. 금전을 주고받은 정황이 없어서 아동매매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피해 아동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유기행위라는 점에서 현행법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A씨는 2013년 딸을 출산한 뒤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네이버에 개인 입양을 보내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아기를 건넸는데요. A씨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아야 할 딸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법원은 경제적으로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갓 출생한 딸을 인터넷을 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유기를 했고 그 결과 현재까지 아이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아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딸의 친부가 군 입대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양육 책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과 생계 불안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상태였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창원과 대전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창원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인 B씨와 C씨는 2014년 출산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을 물색했고 해당 인물의 신원이나 양육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딸을 건넨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창원지법은 갓 태어난 딸을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기한 재책이 무었고 온라인에서 입양 희망자를 찾아서 아이를 건넨 결과 지금까지도 아이의 생사나 건전한 성장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지적을 했는데요. 다만 이들이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역시도 2013년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아내와 함께 자신의 딸을 성명불상자 등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처럼 확인된 세 사건 모두 친부모가 출생 신고 없이 아이를 타인에게 건넸고 이후 아이의 생사 및 양육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유사한 사건에서 일부 실형이 선고된 적도 있지만은 다수의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들을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보고 있는데요.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나 심리적 상태를 참작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이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처벌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매매가 아닌 아동유기 등 혐의만 적용된 것은 합당하지 않는 처벌로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